자, 지금 또 한 명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1940년대생입니다. 49년 전북 출신이고요. 이렇게 여러 정부에서 여러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대선에 출마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다는 얘기가 공개가 되면서 한덕수 총리도 용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원내에서 한덕수 총리 재선 차출로 좀 강해지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뭐 나쁘지는 않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한덕수 셀프 탄핵시키는 거예요. 국민의힘 경선에 김을 다 빼놓고 있어요. 그럼 한덕수 없이 경선하면 마치 안고 없이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도 자해 행위예요. 해당 행위예요. 예, 황성필 부대변인. 네. 확산하는 한덕수 차출론. 한 50명에 가까운 거의 국민의힘의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가 대선 경선에 나와달라라는 요구를 하기로 했다가 뭐 지도부의 만류로 이제 취소했다는 내용이 저희 채널A 보도로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한덕수 나와달라라는 의견과 나오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떨 걸로 보세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것으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2%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덕수 출마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하는 걸 계속 쭉 들어보니까 출마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출마하느냐.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후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들을 제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버리면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던 한덕수 권한대행을 저는 친윤 그룹들이 추대하는 식으로 저는 지지를 선언을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저는 장해찬 전 최고처럼 한덕수 착출론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아니 보수 정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에서 후보를 계속해서 못 내가지고 이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려왔고 이번에도 또 한덕수라는 용병을 데려온다는 것은 사실 보수 정치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쨌든 지지율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아직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덕수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페어링, 인식을 못한 것 같기 때문에 전 두고 볼 일이지만 저는 무소속으로는 출마할 것 같다 이래 보입니다.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얘기를 좀 보면 조금씩 뉘앙스의 변화가 느껴지시죠?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그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그럴 일, 출마겠죠. 예,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 민주당에선 바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간은 그만 보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애처로운 구애가 눈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출마할까 말까 간만 보는 한덕수 총리도 꼴불견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한덕수의 이름을 넣은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네. 주관식이니까 뭐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죠. 2%, 저 숫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2%면 작으면 작다라고 할 수 있는 숫자이지만 추세를 보면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 디귿자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확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지 여부는 민주당에게 달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 어떤 분이었습니까? 평생 외교관 하다가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정치는 커리어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권력 의지가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진짜로 모든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스트에 있었다라고 하는 진짜 반기문 총장의 못지않은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반기문 총장과 다른 권력 의지가 있을까? 저는 그만한 권력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협박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 개인적인 신상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진 것처럼 그 조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뭐 예. 박지원 의원님 이런 분들이 압박을 하면 압박할수록 어쩔 수 없다. 내가 권력 의지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출마하는 것이 뭐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하면서 뭐 탄핵 얘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네. 탄핵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위헌적이에요. 사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헌법 교과서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다만 대선이 너무나 일단 임박했고 60일도 채 남지 않았고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빌미를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덕수 대행 저는 권력 의지 없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권력 의지가 정말 없으면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가 됐는지 대선과 연결지어가지고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권력 의지를 보이는 것조차 상당히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빨리 결단을 할 거면 내려야 될 겁니다. 예. 자, 고심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조금 있으면 공개가 되겠죠.